만성 통증. 아직 깊은 가을도 아닌데 하나둘 뒹구는 낙엽에 마음이 허전합니다. 내 생의 절반 이상이 풍장처럼 사라져갔듯 넉넉하지 않은 절집 툇마루 한켠으로 스며드는 햇볕 한 줌도 왠지 서먹합니다. 이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도록, 그래서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이제는 만성이 되어버린 이 몹쓸 통증, 얼마나 견딜런지 두고 볼 참입니다. 세상 일들이 잊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잊었다 생각하고 무심했다가 사금파리의 베인자리 덤나듯 하면 나도 모르게 소스라쳐 밤을 새우고 있으니 그 아픔 오죽했으면 눈물도 말라 뻥 뚫린 가슴에 바람만 친구하잡니다. 저는 가을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가을의 모습에서 마음속 느낌을 풀어본 시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 중에서 자꾸만 되살아나는 그런 추억들, 그 속에서 그 아픈 기억들이 통증으로 묘사된 시입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쓰기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시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께서 시를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셔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시쓰기 교실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수업이 진행될수록 재미있어 하시고 시에 대한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힘이 납니다. 많이 부족한 것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상반기에 했던 물길 따라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방축천으로 옮겨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아이들을 새로 만나 제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반기 활동했던 아이들이 무척 아쉬워하네요. 유계영이 부르는 나 당신을, 이 노래 들으며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시작합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만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해 한다는 것. 나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당신 무릎 위에 앉아서 사랑 노래 부르며 행복해하는 당신 모습 보며 살고 싶은 여자랍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가 봐요. 추억. 가냘픈 이파리 힘없이 흔들며 노을진 석양에 슬퍼하는 꽃 하나. 오늘 퇴근길에 만났다. 여물어가는 시방엔 한여름 세월의 이력 가득하고 톡톡 튀는 발랄함, 바라만 보아도 즐거웠던 아이. 가을날 시린 이슬에 처진 어깨에 보듬어 안고 울먹이길 여러 번. 듬성듬성 빠진 꽃잎 빈자리에 그리움으로 남은 것은 함께 걷던 꽃길에 가득하게 번지는 눈부신 여름날 꽃 무지개뿐. 만발했던 꽃들이 하나둘 시들어가며 한여름 이겨냈던 기억을 씨앗에 간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는 기쁨도 아픔도 모두 들어있겠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꼭 내 모습 같아서 가끔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초라해 하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우울한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꿈과 성공 인생을 위한 방법과 생각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꿈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꿈이 없고 어른들도 꿈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힘이 들수록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마저 없다면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꿈입니다. 멧돼지 사냥을 나간 사냥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마리의 사냥개를 숲속에 풀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냥개 한 마리가 숲속의 어느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있는 멧돼지를 본 것이지요. 그런데 한 마리가 달려가자 나머지 9마리의 사냥개도 그 한 마리의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차 지친 사냥개들이 하나둘씩 포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9마리가 다 숨을 헐떡거리며 달리기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마리가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 멧돼지를 물었습니다. 이 한 마리는 말할 것도 없이 처음 멧돼지를 직접 눈으로 본 사냥개였습니다. 확실하게 목표를 본 사냥개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것이지만 나머지 9마리의 사냥개는 목표는 보지 못하고 다만 맨 먼저 달려간 사냥개만 본 것이지요. 분명한 목표를 본 것과 목표를 보지 못한 것, 이 차이는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꿈과 목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갖기 전에 먼저 부모들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꿈을 가져야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세상이 힘들다 보니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도 많이 있죠. 그런데 부부싸움을 보고 자라는 7살까지의 아이들은 자율신경이 억눌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600번이나 떨린다고 합니다. 이때의 공포지수는 전쟁터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수류탄에 맞아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볼 때와 같은 공포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억눌린 심리 영향은 수십 대까지 이어집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기 위해 18세기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립자요 미국 부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였고,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부의 금실이 좋았고 사랑으로 자녀를 길렀습니다. 반면에 술츠는
가정을 그저 먹고 자는 곳, 머무는 곳으로만 여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5대에 걸친 후손은 896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1명은 부통령, 4명은 상원의원, 12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대학 교수, 60명은 의사, 100명은 목사, 75명은 군인, 85명은 저술가, 130명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 80명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마커츠 슐츠의 5대에 걸친 후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장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도 큽니다. 부부가 꿈을 가지면 싸울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모부터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모를 닮아서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아빠의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어려운 처지의 아이 10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야. 엄마의 꿈은 무엇인지 아니? 엄마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모부터 꿈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꿈을 가진 가정은 부부싸움도 줄어들고 가정에 웃음이 피어납니다. 그것은 대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래 하나 듣습니다. 오승근입니다. 떠나는 이마. 가려거들 울지 말아요. 울려서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못 잊어 못 보내는 당신이 떠나고 나면 미움이 그치겠지만 당신을 보내고 나면 사랑도 끝이 난다요. 떠나는 나의 것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서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못 잊어 못 보내는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니 못 잊어 못 보내니 못 잊어 못 보내니.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꽃길. 가을엔 꽃길을 걸어보자. 여름 내 비명처럼 울리던 뙤약볕 뒤로 하고 들꽃 흐드러지게 핀 꽃길을 걸어보자. 행여 지친 일상이 바짓가랑이 잡거든 매정하게 뿌리치지 말고 손 내밀어 따스하게 잡아주자. 멀지도 않은 지난 어느 날 문득 그리워지면 꽃길을 걸어보자. 힘들고 지친 몸 가볍게 뉘어볼 촉 한 칸 마련해 두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자. 하늘도 땅도 축복할 일이면 작지만 거기서 만족하며 살자. 새싹 피어 올릴 때 소탈한 꿈 하나 같이 피웠는데 한여름 지나며 죽정이만 남았는지 고삿길 돌아드는 바람에 힘들어한다. 들꽃 만발한 꽃길을 걸으며 삭풍에도 끄떡없을 믿음 하나 잉태하고 가슴 깊은 곳으로 갈무리한 먼 훗날의 약속 단단하게 여문 씨앗으로 답한다. 이 가을엔 꽃길을 걸어보자. 가을날 꽃길을 걸으며 흐트러지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더는 바람이 해찰 부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단도리를 하곤 합니다. 가을꽃 무성한 들길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꽃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하나하나 반기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꿈이 없어서 다 풀린 눈입니까? 꿈이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입니까? 꼭 붙잡고 있어야 사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면 죽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신화로 유명한 김태현 회장은 자신만의 목표를 늘 머릿속에 그리고 이를 30초 안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꿈에서조차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가 성공과 성취를 일궈내는 마법의 주문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요? 10초 안에 말할 꿈이 있습니까? 딱 10초 안에 말입니다. 평소에 꿈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꿈이 있더라도 희미하거나 평소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10초 안에 꿈을 말할 수 없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으면 보통은 공무원, 연예인, 의사 등 명사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꿈을 명사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해지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꿈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집을 하나 구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유엔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물론 명사나 동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고난이나 시련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아야 어떤 어려움에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꿈이 있으면 그리고 꿈이 단단할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수록 꿈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 해석이 다릅니다. 이번 기회에 꼭 꿈을 구하고 만들기 바랍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꿈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떤 꿈을 가지면 좋을까요?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개인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 3가지 기준으로 하면 좋습니다. 일생을 두고 꼭 이루고 싶은 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꿈,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꿈. 피터 드러거는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자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설정한 기준, 즉 자신이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성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되고자 하는 기준을 낮게 잡으면 그는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높게 잡으면 그는 위대한 존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전기차를 개발하고 화성 탐사 여행을 구상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는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걸 만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찾다가 오죽했으면 화성에 갈 생각을 했겠는가. 이건 아무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더니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은 누군가 해내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지요. 우리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유대인을 많이 연구합니다. 유대인은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 크게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IQ로 보면 우리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아니, 어떤 통계에서는 우리가 평균 IQ 105로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10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이 그렇게 큰 업적을 많이 남길까요? 비밀은 하나입니다. 바로 큰 꿈을 가진 것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제한 사고방식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꿈이 아닙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연히 나 하나의 사랑, 박강성 사랑합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지치고 절망이라 느낄 때 그때 난 알았죠. 그대가 있음은 나의 가치와 내가 사는 이유를 이제 난 알아요. 그대가 있음에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만을 고맙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내 진정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없다면 내가 아닌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제야 비로소 나의 길을 떠나요. 오늘은 내 삶의 최고의 날이죠.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만을 고맙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당신만을 고맙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이제 날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해. 지나간 과거는 더는 내 것이 아니야. 어떠한 일을 겪든 두렵지 않아요. 내 곁한 그대가 함께할 테니까.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만을 내 곁에 있어줘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만을 고맙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기다림. 밤이슬 맞으며 기다려 보았나요? 금방 온다고 잠시 기다리라 하고는 감감무소식일 때 그 간절한 마음 느껴보았나요? 차갑게 볼을 스치는 바람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앰뷸런스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후끈 달아오르는 긴장감 느껴보셨나요? 행여 무슨 일 있을까 조바심 내고 불길한 생각이 앞장서면 가슴 밑바닥 끓어오르는 열기 식힐 줄 몰라 하늘만 바라보는 그대 내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사랑이랍니다. 짧은 시간의 기다림이 참 많이도 아프다 느낄 때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기다립니다. 많은 갈등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써놓은 지 한참 된 시인데 다시 들춰보니 그 시절엔 가슴앓이를 많이 했던가 봅니다.
이것이 시가 주는 매력인가 봅니다. 세월이 지난 뒤 들춰보며 그 시절 추억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잊었던 꿈을 생각하기도 하고 새롭게 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쓰고 좋아합니다. 일생을 두고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바람의 딸로 잘 알려진 한비아 씨는 오지 탐험을 멈추고 아프리카에 날아가서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비아 씨에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자처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비아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가슴을 뛰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가슴 뛰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려야 합니다. 자다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벌떡 일어날 정도라야 합니다. 그런 꿈이 진짜 꿈입니다. 어떤 동기부여 강사는 가슴 뛰는 꿈은 본래부터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은 꿈을 만나 내 가슴에 뛸 때까지 노력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가슴 뛰는 꿈을 찾기도 합니다. 평균 IQ가 미국이 98이고 이스라엘이 95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려 106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미국보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세계 무대에서는 이들과 같지 못한가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슴 뛰는 꿈만 가진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뛰는 꿈을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일생을 두고 꼭 이루고 싶은 꿈,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꿈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꿈을 구하면 좋겠지요.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꿈을 꿀 때 나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기 쉽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좋으면 좋다는 꿈 말입니다. 물론 그런 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만 더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져서 내 꿈을 이룰 때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꿈,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드는 꿈 말입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말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서 넘어선 나 때문에 수천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꿈 말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어떤 꿈을 꾸면 좋겠습니까? 일생을 두고 꼭 이루고 싶은 꿈,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꿈,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꿈,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굳이 한 가지를 택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꿈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황우림입니다. 아빠, 딸. 힘들어도 웃고 날 숨기는 법을 알아. 아빠도 그랬을 거야. 아빠 딸이니까 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걸. 아무리 나이를 네가 먹어도 나를 앞지를 수는 없잖니. 아빠 딸이니까 잘못해도 되는 평생 넌 나의 아이란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하고 다정히 그 손 한 번 또 잡지 못해도
딸이라 우린 느낄 수 있어. 흐르는 세월을 붙잡고 싶어. 오래 아빠라 부르고 싶어. 아빠 딸이니까 우린 남은 나 이젠 내가 지켜줄게. 시간이 눈앞의 이유로 더 자주 함께 못해. 그게 늘 미안해. 사람에 울고 세상에 속아도 당당히 어깨 펴고 용기를 내 사는 거야. 아빠 딸이니까 아빠 딸이라 잘할 거야 걱정 마. 아빠 딸이니까 아빠 딸이라 아빠 너를 믿는다. 달에게 보내는 편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초라한 술집 앞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널브러진 술병은 알고 있을까? 그와 밤늦도록 슬픔을 나눠 마신 친구는 어디 가고 덤불 속 새집 같은 모습으로 슬퍼하는가? 달리는 자동차 불빛만 무심하게 차가운 도로 위를 쓰다듬고 있고, 날아오르면 붉은 꽃으로 피어날 아차하는 순간 등줄기에 흐르는 그대 목소리.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못다한 이야기 주절주절 하늘 보며 눈물로 편지를 쓴다. 밤새워 달에게 고마웠다고 편지를 쓴다. 가끔 상념에 젖어 잠이 오지 않을 때 베란다에서 하늘을 봅니다. 까마득한 허공에 흐릿하게 떠있는 달을 보며 혼자 독백을 하기도 하지요.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하는 대화, 때로는 간절함이 넘치기도 하고요. 마음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지의 나에게 하는 투정이기도 하지요. 자, 이어서 꿈을 가졌으면 이제는 그 꿈을 이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저 꿈만 꾸고 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 되지요. 방법이 나쁘면 아무리 꿈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잘못된 방법으로는 하는 만큼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싱글을 꿈꿉니다. 그런데 아무리 꿈이 좋아도 골프를 치는 방법이 나쁘면 절대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지요. 나쁜 방법으로 골프채를 휘두른다면 연습하는 만큼 더 나빠지겠지요. 한 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 정말 어렵습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습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능이나 IQ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괴짜로 유명해진 버진 애틀랜틱 항공의 리처드 브랜슨은 가장 값싸게 하는 방법이나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마라, 가장 훌륭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이 현재 추구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가져라.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덧붙여서 성공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에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을 듣는 방법도 있고요. 잘 되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눈여겨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되는 여러 강의를 듣는 방법도 있고요. 책을 읽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찾는 방법도 있고요. 수많은 방법을 활용해서 내가 가진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감에 있어서 창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는 창의성입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자병법 제1시계편에 보면 출기불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발상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제6 허실편에 보면 전승불복 응형무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겼던 방법은 두 번 반복하지 말고 형태를 바꾸어 무궁하게 발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려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손자병법에서도 새로운 발상, 전혀 새로운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걸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창의성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방법을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발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뇌를 한정된 테두리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뇌를 열어야 합니다. 활짝 열어야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아껴 써야 할 것이 시간입니다. 그 속에 우리들의 꿈도 있습니다. 꿈 중에는 가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새롭게 꿈으로 가까이 끌어다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여행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그런 모습이 무척 아름다울 것입니다. 내일 하고 싶은 일, 한 달 안에 하고 싶은 일, 1년 안에 하고 싶은 일, 10년 안에 하고 싶은 일, 이렇게 구분하여 정리해서 책상 앞에 붙여두고 매일 그것을 위하여 도전하십시오.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홍자, 저예요, 정다경 가슴 아프게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저요 별을 품은 여자 당신과 사랑했던 사람 아직도 내 어깨를 감싸며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저요 듣고 계신가요 뭐라고 말 좀 해줘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당신도 보고 싶어요 사랑이 이런 거였다면 차라리 만나지나 말걸 어떻게 사랑한단 그 말이 세월에 묻혀 지나요 드르르 르르르르 드르르르르 저요 듣고 계신가요 뭐라고 말 좀 해줘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당신도 보고 싶어요
별을 품은 여자 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리 이별나는 없었을 것을 저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은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목매어 운다 당신과 나 사이